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총선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가 담겨 있네요. 여당 수도권에서 70곳 잃은 곳이 박빙입니다. 힘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야당은요. 개헌저지 백석도 위태롭습니다. 힘을 주세요. 역시 힘을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총선 D-1 내일입니다. 총선일이요. 여야는 서로 위기를 강조하면서 부동층 표심에 막판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코로나에 묻힌 총선, 저질 막말만 남았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질 막말만 기억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용 보면은요. 어제는 여권 발의죠. 인권 변호사 내세웠던 여당 김남국 작년 이게 뭐 여러 가지 내용 이게 보면 이 비하, 성비하, 뭐 여성 비하, 성희롱 이렇게 나옵니다. 팟캐스트 방송이 논란되고 있고요. 세월호 막말 차명짓 결국 제명 결정됐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코로나 실직 쓰나미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9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겁니다. 그만큼 실직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소리입니다. 신규 신청자가요. 지난해 3월과 비교해 보면 무려 2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 구체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조주빈 죄목만 14개입니다.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최대 무기징역 가능하다. 이런 법조계 의견들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요. 범죄단체 조직죄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이번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들여다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월 14일) 총선 전날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엄살 경쟁. 여도 야도 힘들다. 힘을 주세요. 우리 힘듭니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살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막판인데 막말 비상입니다. 그동안은 야권 쪽에서 제1야당 쪽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는요. 여당 쪽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우한 아닌 척. 중국이 뭔가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한발, 코로나19 우한발이라는 연구와 논문이 그동안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 아닌 척 이런 키워드가 되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밥 배달하는 선생님. 지금 영국에서 선생님이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난 식사량을 몸에다 짊어진 채 배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해 봤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총선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야 표심을 얻기 위한 막판 안간힘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아직 2% 부족합니다. 힘을 주세요. 통합당 백석도 위태롭습니다. 이대로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읍소죠, 읍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도권
121석 가운데 무려 70곳이 경합입니다.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박형준 통합당 선대위원장. 개헌 저지선도 무너질 위기입니다. 개헌 저지선. 그러니까 최소 100석은 이상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질 판입니다. 이렇게 또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같은 소속 아닙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통합당인데요. 박형준 위원장의 이런 말에 에이 엄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총선 결과 지켜봐야 한다. 또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사진이 국회의원 배지죠. 이거 금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다음은 만평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이 이래요. 4년마다 찾아와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4년마다 때가 되면 온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뭘까요? 무슨 큰 이 사람 모양인데 돌로 만들어진 것 같죠? 부동층입니다. 부동층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끄떡하지 않고요. 그런데 4년마다 누가 오냐고 보니까 여기 뒤에 있네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표 좀 주세요. 비나이다 이러는 것 같죠. 지금 여야 당대표들을 케이크처럼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4년마다 부동층 찾아와서는 표 달라고 사정한다. 이 만평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여야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아슬아슬한 박빙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 수도권 121개 중에서 경합 지역이 약 70개에 가깝습니다. 한 50개 정도만 각 당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고 나머지 70군데 정도는 아직도 박빙 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박빙 지역에서 우리가 얼마를 얻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많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주말에 여러 가지 자체 여론조사나 판세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서 여러분들을 뵙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대로 가면 개헌선도 위태롭다 하는 게 저희의 솔직한 말씀입니다. 개헌 저지선이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박형준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박영길 개헌 저지선이 어렵다고 엄살 떠느라고 그러겠지. 그런 얘기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결과를 보고서 얘기할 거지 뭐 미리서 뭐 이런저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기자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박형준 위원장이 힘들다 개헌설도 뭐 저지 그것도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누가 그러냐 그러더니 엄살 떨고 있네요. 이렇게 또 합니다. 자, 최영선 위원님. 전체적으로 오늘 언론들의 평가 어제 여야의 모습을 엄살 경쟁 서로 읍소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엄살과 읍소 통할까요? 내일이 투표 날 아닙니까? 예. 마지막 그 호소 전략은 항상 투표 전에 예. 마지막 호소 전략은 읍소와 엄살인데. 항상 힘듭니다. 우리 그렇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죠.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 지지층 제발 투표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쯤 하면 됐다 하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 반드시 나와서 투표를 해 주십사 하고 읍소하는 전략이 결국은 엄살 전략인데 예. 이건 뭐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가장 효과적인 거죠. 여든 야든 그러니까 뭐 여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예. 제발 투표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또 야가 견제를 위해서 투표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할 때 이 엄살 전략이 예. 저는 뭐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 중에서 혹시라도 투표할 생각이 좀 없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통할 수 있는 게 엄살 전략이다. 부동층들은 통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부동층의 많은 분들은 좀 정치에 대해서 어떤 혐오감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목소리가 좀 군데군데 들리거든요. 또 만평도께서 이런 상황을 좀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